잠이 중요한 건 모두 알지만 사실 제대로 자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잘못된 상식으로 몸을 망치는 수면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단순히 막 몸이 피곤한 걸 넘어서 더 빨리 늙게 되고 심지어 심장병이나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뭐 이런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 막 다양한 속설들이 있어요. 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규칙적으로 자는 게 좋다. 뭐 아니면 뭐 우리의 수면 사이클은 1시간 30분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가지고 잠자는 게 좋다. 오늘 영상에선 이러한 잠에 대한 속설들이 정말 진실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따져보고요. 실제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모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수면의 골든타임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자지 못하면 잠을 안 잔 것만 못하다. 또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이 시간대에만 나온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꼭 그때 맞춰서 자야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건가? 막 이런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밤 10시에 잠드는 게 정말 중요하냐? 어느 정도 중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밤 10시쯤에 잤을 때 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가장 잘 활성화가 되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에 따라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영국의 European Heart Journal 연구에서 8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을 5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대요. 근데 이 추적 관찰 결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잠든 그룹이 심장병 발병 확률이 가장 낮았더라. 반면에 자정을 넘어서 잠든 그룹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오히려 막 너무 일찍 자가지고 밤 10시 이전에 잤던 그룹은 어떤가 봤더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장병 위험이 한 24% 정도 올라간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연구의 주 저자인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플란스 팀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보통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8시에서 9시 정도부터는 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햇빛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신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라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도 막 우리의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더 넘어서서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송과선이란 부위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딱히 시간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느낀 시점부터 멜라토닌으로의 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한 7시, 8시쯤에 해가 지니까 대충 2시간 뒤인 9시, 10시부터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새벽 한 2시에서 4시 정도경에 이 멜라토닌 분비가 피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새벽 6시, 7시 정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즈음이 되면은 이 멜라토닌의 수치가 감소를 하면서 잠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의 호르몬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면 호르몬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이게 이 밤에 잠을 잘 때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좀 심장이 좀 밤에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우리가 보통은 8시에 햇빛을 많이 보게 되고 해가 지는 게 한 7시, 8시 정도 되니까 그로부터 2시간 뒤인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게 가장 활발하게 멜라토닌의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연구 결과상 그 시간대에 자는 사람들이 가장 좋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자정 넘어서 자면 어떻게 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9시, 10시에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새벽 2시에서 4시에 피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에 잠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잠을 안 자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0시 이전에 잤던 그룹들도 심장병 위험이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일찍 자다 보니까 좀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기 전에 잠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밤 10시에 자야 되는지를 좀 알겠죠. 이게 뭐 딱히 그 10시라는 타이밍 자체가 명확히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활 패턴과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그로 인한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상 보통 10시, 11시 정도에 잠자는 게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그때 자는 게 좋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회복하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얘기는 또 그럼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발언은 조금 약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회복한다는 호르몬의 이름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실제로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반드시 막 새벽 2시 이전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타이밍은 우리의 몸의 수면 패턴과 리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불리우는 M3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시카고대에서 2000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고 한 1시간에서 3시간 뒤에 이 깊은 잠 N3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생활 패턴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시에 자요? 한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자겠죠? 그러면은 이로부터 한 1시간에서 3시간 뒤가 보통 한 새벽 2시 언저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패턴상으론 한 새벽 2시 언저리에 깊은 잠 N3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막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이면 어때요? 새벽 2시에 잠들면은 깊은 잠인 N3에는 대충 한 1시간에서 3시간 뒤니까 한 새벽 한 4시, 5시 이 정도의 깊은 잠 상태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쯤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자는 게 좋다는 골든타임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상 이 시간대에 자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잠을 잔다고 얘기할 때 요샌 다들 그러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조금 덜 잔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할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막 7시간, 8시간 잤는데도 피곤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 6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도 나름대로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 있고, 약간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씩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 절대량이냐 규칙성이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규칙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네이처 메디슨지에 발표된 미국의 핏빗과 관련된 연구에서는요, 수천 명의 인원들을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서 우울증, 비만, 고혈압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았대요. 반면에 6시간 정도만 잤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런 확률이 더 낮게 나왔던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절대량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추적 관찰 연구잖아요. 불규칙하게 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수면의 절대량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수면의 절대량에 대해서도 2022년에 영국의 켄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중장년층들을 좀 관찰을 해봤더니 하루에 7시간 자는 게 인지 기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반면에 6시간 이하를 자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자서 9시간 넘게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는 거를 좀 관찰할 수가 있었대요. 뭐 비슷하게 영국의 바이오뱅크에서 진행한 연구를 봐도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잔 사람들이 염증 물질도 적고 만성질환의 위험도 가장 낮아지는 걸 보였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규칙성과
절대량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절대량이 좋은 건 아는데 규칙성이 중요하다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규칙적인 수면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량을 우리가 채운다고 해도 수면의 리듬이 불규칙해져 가지고서는 제대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계속 불규칙하다 보면은 그 절대적인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량을 채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량만큼이나 규칙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규칙성이 갖춰지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절대적인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은 쉽게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잠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게 거의 규칙적으로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 11시쯤 되면은 되게 졸려집니다. 되게 졸려지고, 가끔 뭐 친구를 만나거나 해가지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막 12시 넘어서 잘 때가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새벽 넘어서까지 잠이 안 드는 경우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게 한번 패턴이 몸에 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좀 나만의 규칙적인, 그리고 좀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그 시간에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잠들겠다,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만 해보시면은 패턴을 만들어서 훨씬 더 건강한 수면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면 사이클이 1시간 30분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7시간 자면 어떻게 돼요? 1시간 30분 단위로 잠을 못 자잖아요. 반면에 6시간 자면은 1시간 30분 곱하기 4 하면 6시간이니까 딱 이 사이클에 맞춰 잘 수가 있고, 아니면 7시간 반을 자면은 1시간 30분 곱하기 5 하면 7시간 반이니까 딱 이 사이클에 맞춰 잘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잠의 시간을 조정하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한번 좀 과학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1시간 30분 수면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는 일단 우리 잠이 실제로 90분에서 120분 단위로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잠의 사이클은 총 3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얕은 잠이 있고요, 깊은 잠이 있고요, 그리고 렘 수면이라고 불리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은 뭐냐?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우리가 잠에 든 초반부는 얕은 잠 상태에 들어가요. 이 얕은 잠은 또다시 N1과 N2라는 2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N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딱 잠든 직후에 수면 초입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그 반쯤 잠들고 반쯤은 의식이 있는, 누가 살짝 치면은 바로 깨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N1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N1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얕은 잠의 2단계인 N2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남들이 좀 건드려도 깨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엄청나게 막 깊게 잠든 건 아닌, 좀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깰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N1은 보통 우리 전체 수면 사이클에서 딱 처음 잠들기 시작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이어지고, 나머지 N2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N2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수면 사이클에서 이 얕은 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50에서 60%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단계에서 우리가 몸이 이완이 되고, 그리고 약간 낮 동안 있었던 기억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N2 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설명했던 N3 있죠? 깊은 잠 상태에 빠져들게 돼요. 이 깊은 잠은 보통 우리가 이 사이클의 초중반부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시간 반을 잔다면 총 대충 5사이클, 4에서 5사이클 정도를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4에서 5사이클 중에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에 보통 이 깊은 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깊은 잠은 대충 한 총량으로 따지면 한 30분에서 한 1시간 반 요 정도 사이가 우리가 총 수면에서 나오게 되고요. 전체 수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한 15%에서 한 25% 사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깊은 잠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또 실제로 뭐 2022년에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은 이 깊은 잠 N3 상태에서 뇌가 피로를 풀고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매 위험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이 수면 시간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 수면은 이 수면 사이클의 후반부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이 렘수면 단계입니다. 이 렘수면은 초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비중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이클이 뭐 총 4사이클 돈다고 했을 때 초반 1사이클, 2사이클 때는 렘수면이 많지가 않아요. 이때는 깊은 잠이 많아요. 근데 그 후에 3사이클, 4사이클로 넘어갈수록 렘수면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약간 첫 번째 수면 사이클엔 렘수면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다가 마지막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면 사이클에는 렘수면이 거의 30분에서 60분까지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수면 전체에서 렘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에서 25% 정도고요. 이 렘수면 때 우리 몸의 감정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심장의 리듬을 좀 안정화시킨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렘수면도 사실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수면 단계인데 1990년대에 시카고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이때 봤더니 렘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일부러 쥐들을 깨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훨씬 더 빨리 죽었다. 반면에 얕은 잠인 N2 상태에서 깨웠던 쥐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 쥐들도 엄청 허약해졌지만 렘수면 때 깨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더라. 그래서 이 렘수면이 상당히 수면에서 깊은 잠 다음으로 중요한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수면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봤는데, 그러면 이 수면 사이클 지금 딱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되게 수면 한 사이클이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고 많이 그 변동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사이클이 90분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더 많이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얕은 잠을 더 많이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렘수면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면 사이클 잘 때도 어떤 사람은 90분, 어떤 사람은 120분 이렇게 사람마다 이 수면 사이클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같은 사람이어도 그날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수면 사이클의 길이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이 90분 사이클이라는 걸 획일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어도 컨디션 따라 이 사이클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 깨어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억지로 일어나면 어때요? 되게 피곤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잠을 내가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알람 소리 듣고 억지로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면 사이클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얕은 잠, 깊은 잠, 렘수면, 그리고 보통 수면 사이클의 마지막에 렘수면이 온다고 했죠. 우리가 이 렘수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잠에 깨는 게 보통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CDC 연구에서도 이런 수면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렘수면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얕은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개운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람 소리로 억지로 깨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수면을 깨어나는 수면 사이클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중간에 깨우다 보니까 훨씬 더 몸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도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몇 시간 단위를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만의 리듬에 맞춰가지고서는 내 리듬에 맞게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도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잠드는 시간의 규칙성도 중요한데 깨어나는 시간의 규칙성도 나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다 보니까 깨어나는 시간도 거의 일정하거든요. 거의 제가 한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들어가지고 보통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제 몸에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알람을 듣고 일어나지 않은 지 거의 한 반년은, 최소 반년, 거의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왜냐면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알람 안 듣고 일어나니까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되게 좋고 막 너무 피곤하거나 뭐 뻐근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제가 스스로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만의 몸의 패턴을 정착시켜서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람 소리로 중간에 억지로 깨게 되면은 약간 이게 좀 렘수면이 방해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는 조금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람 소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 뭐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 지각할까봐 불안해가지고서 알람을 맞춰놔야만 해. 이런 분들은 약간 수면 리듬을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알람 소리를 내주는, 그 리듬에 맞게 알람을 내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게 그 아이폰에도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있는데요. 한번 뭐 수면 리듬 알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플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상 이 시간대가 보통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10시 정도에 잠들어서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은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긴 하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면의 절대량과 규칙성 둘 다 너무 중요하지만 규칙성이 사실은 결국엔 절대량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는 거를 우선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시간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분 단위로 잠자는 게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차마다 모두 다르다. 하지만 수면 사이클을 지키는 잠을 자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도 좀 규칙적으로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내 습관을 조정해 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잠은 뭐 양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잠을 얼마나 질 좋게 자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질 좋게 잔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리듬, 패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맞춰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저도 이런 밤을 진짜 제대로 못 잤어요. 맨날 밤늦게까지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다가 막 한 번 또 넷플릭스 보면 끊기가 힘들잖아요. 막 밤새도록 보기도 하고 정주행하고 뭐 아니면 막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시다가 놀러 갔다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놀러 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지만 억지로 잠에서 깨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에너지도 없고 막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그리고 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몸과 마음이 둘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위해선 정말 중요한 게 뭐 어떤 거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 삶의 습관들을 좀 고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한번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고 일어나는 시간도 최대한 규칙적으로 일어나려 해보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훨씬 더 몸에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도 넘치고 사람들도 피부 좋아졌다, 얼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행복해졌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건강해지면서 정말 많이 행복해졌고 이런 결과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랑 같은 이런 좀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 습관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 이런 거를 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하고 제가 실제로 제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 채널이 워낙 작아가지고 지금 구독 안 눌러놓으시면은 다시는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